안녕하세요. IB세프트 생물 강사 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IB세프트 2차 여름 특강 생물 수업과 관련해서 안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업 진도표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 IB Year 2 학생들은 각각 SL 그리고 HL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SL 진도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첫 주에는 여기 6단원인 Human Physiology 파트를 먼저 나갈 예정이에요. 그 후에는 5단원은 이제 Evolution 그리고 4단원 Ecology까지 설명을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주에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3단원인 Genetics까지 설명을 진행을 하고 특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H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도가 나갈 거냐? 자, H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S반과 동일하게 첫 주차에는 6단원 진도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H형 학생들은 H형 파트를 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단원인 이제 Human Physiology의 Higher Level 파트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단원의 HR 파트인 이제 여기 10단원도 함께 진도로 나갈 예정이에요. 이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1이랑 10.2는 메이오스하고 인헤리턴스는 사실 3단원의 유닛 3의 HR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3단원도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진도 나가게 되는 부분이 이제 Human Physiology, Unit 6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기할 내용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뭐 IB 시험에서는 뭐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많이 연습을 한다면 뭐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뭐 내신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 파이널 exam을 준비할 때는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여름 특강을 진행할 때는 일단 매일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뭐 숙제가 무조건 나갈 거고 제가 함께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문제풀이 이렇게 문제풀이 수업도 제가 단원별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서도 생물이라는 방대한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하고 또 시험을 잘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좀 터득해 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샘플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샘플 강의를 나가게 될 부분은 일단 6.5인 이제 Neurons and Synapses라는 파트고요. 아마 오늘 강의에서는 한 중간 부분까지 제가 샘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뭐 뜨거운 물체 같은 거를 만지게 되면 막 "아 뜨거." 하면서 손을 움츠리는 그런 경험을 해 봤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 몸이 뭔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nervous system, 한국말로는 신경계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뜨거운 물체를 만졌다는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뇌로 전달을 하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신경세포들로 우리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여러 신경세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자극들과 정보들을 우리 뇌로 이제 그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큰 그림은 뭐다? 우리가 신경계에 있는 여러 신경세포들에 관해서 배울 거고 이런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라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경계, nervous system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euron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뉴런의 정의, definition, 그리고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뉴런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파트들을 레이블하고 explain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볼게요. 뉴런의 definition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urons. So neurons are what? They're specialized cells and they are within the nervous system.
그래서 신경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다. But what do? They function to transmit electrical impulses. 여기서 electrical impulses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lectrical,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electrical impulse가 왜 중요한지는 또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전기 신호, electrical impulse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뭐다?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의 그림입니다. 뉴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뉴런이라고 불렀고, 자,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한국말로는 돌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면 dendrite, dendrite라고 부르게 됩니다. dendrite. 그럼 이 dendrite는 이제 뭐 보니까 안쪽에 뭐가 있어? cell body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이 부위를 우리가 cell body,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신경세포의 몸통, cell body. 그리고 이걸 다른 말은 soma라고도 불러요. 근데 뭐 soma라는 단어는 soma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cell body라는 단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세포다 보니까 세포는 뭐가 있다고 배웠죠? 우리가 1단원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세포들은 뭐가 있다? nucleus, nucleus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색칠된 게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뭐다? nucleus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ell body까지 설명했는데 이 cell body가 이렇게 elongation, 굉장히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이 뻗은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axon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ell body에서 뭔가 길게 나오게 된다.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 axon. 그럼 우리 액선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 이렇게 또 뭔가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네요. 자, 이 파트를 뭐라고 부르면 axon terminal이라고 부른다. 왜? 왜냐하면 이 긴 구조 이름이 axon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끝부분은 뭐다? axon이 마지막 부분, 끝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axon terminal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신경세포, 우리 nervous system은 여러 가지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뉴런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바깥쪽에는 dendrite, 그 다음에 세포다 보니까 이렇게 cell body가 있을 거고 cell body, 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 nucleus가 있다. 그리고 이 cell body는 뭔가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axon이라고 부르고 이 axon은 뭘로 되어 있다고? axon terminal, axon이 맨 끝에 있는 부분들, 그걸 axon terminal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escription을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euron은 three basic components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크게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dendrite, 두 번째는 axon, 세 번째는 뭐다? cell body. 그래서 dendrite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short branched fibers, right? So short branched fibers. 이게 dendrite였고, what do? They convert chemical information from other neuron cells into electrical signals.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면 우리가 신경세포가 또 한 개 더 있다고 여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 다른 신경세포에 대해서는 또 끝부분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부분에 신경세포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이 신경세포한테. 그럼 이 신경세포가 처음에는 이게 chemical signal이 오거든요. chemical. 근데 이 chemical signal이 이제 이 뉴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뭘로 바뀐다? electrical impulse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런 안에서는 electrical impulse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경세포 안에는. 그래서 converts the chemical information to what? To electrical signals. 그래서 이 뉴런 안에 들어오게 되면 electrical signal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axon이라는 건데, 자, axon은 뭐다? elongated fiber이죠. elongation. 굉장히 긴 그런 fiber이라고 했고, 어떤 걸 한다? transmits electrical signals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cell body 얘기도 했는데, 자, nucleus가 있다는 거, and organelles, organelle도 있겠죠. 왜? 왜냐하면 세포니까. 우리 세포는 nucleus가 있고 organelle도 있다고 1단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제 간략하게 describe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레이블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림도 좀 어떤 파트가 어떤 부위인지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그림이에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넣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cell body 이 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nucleus, cytoplasm, and organelles. 여기 이렇게 cell body에서 튀어나온 부위를 뭐라고 한다? dendrite라고 부른다고 했고, 또 이렇게 elongation 길게 뻗어나온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axon이라고 불렀다. axon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뭘 설명 안 했으면 이런 뉴런이 있어. 그럼 이런 뉴런에서는 어떻게 전기 신호, electrical impulse가 전달이 되냐? 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볼게요. 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direction. 자, direction of the electrical impulse.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direction. 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방향이 어떻게 되면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electrical impulse라고 이제 전기 신호라고 했죠.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요? 아, 자, 여기서 이 파트에서 시작해서 이쪽 끝으로 간다는 거. 그럼 이쪽 파트가 뭐였죠? 이름이 dendrite였죠. 그래서 dendrite. 우리가 dendrite에서 시작을 해서 전기 신호가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간다고? 자, axon terminal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unidirectional이라고도 말해요. unidirectional. 유니가 뭐지? 하나,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dendrite에서 axon까지 한 방향으로 unidirectional하게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거. 하나의 뉴런 안에서.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지금 전기 신호가 있는 부위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 신호가 있다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적 신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이 뉴런 안에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자, 이게 좀 새로 보는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파트를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생긴 뭔가가 있어요. 자, 이게 뭐면, 이게 지금 nerve impulse예요. electrical impulse.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으로 어떻게 된다? 전기적인 신호인데 이 전기적인 신호를 받으면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런 신호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호가 도대체 왜 이런 패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걸 알아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resting potential, 두 번째는 action potential이라는 의미예요. 자, resting potential이 뭐냐? 이런 그래프에 있을 때 resting potential, 자, 여기. 지금 변화가 없죠? 자, 변화가 없는 이 부위를 우리가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하고 액션 포텐셜은 어디면 여기 변하는 부위 있죠? 여기 변하고 있지. 뭔가 계속 변하고 있어. 여기는 증가했다가 여기는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걸 우리가 변하는 부위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resting potential이 뭐라고? 자, resting potential은 아까 변하지 않는 부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 지금 여기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쉬고 있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쉬고 있다. resting potential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X축을 좀 보세요. 이 X축. 자, X축을 보니까 뭐 minus 80, minus 70, 0, plus 30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얘는 어떤 숫자냐? 얘는 voltage예요. voltage. 한국말로 이제 전압이죠, 전압. 그러니까 electrical voltage, 전기적인 strength를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voltage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 신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voltage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단위를 알려주자면 millivolt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 지금 resting potential은 언제죠? 아, 마이너스 70 millivolt일 때. 이때 resting potentia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resting potential is what? It's the electrical potential. electrical, 전기적이라고 했죠. Across the plasma membrane of a cell that is not conducting an impulse. not conducting an impulse.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부위가 어떤 부위라고? 지금 전기적인 신호가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conducting an impulse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resting potential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가가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active transport, antiport예요. 자,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1단원에서 배웠어. active transport 할 때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sodium, potassium pump.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배웠으면 얘가 active transport 예시인데 active transport는 뭐다? ATP를 이용해서 from what? From low concentration to high concentration, a substance or a molecule is moving. 자, 그러니까 뭐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active transport라고 했고 대표적인 예시로 sodium, potassium 펌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배웠으면 이 펌프에서는 자, 소디움 아연이 몇 개가 나간다? 3개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몇 개가 들어온다 세포 안으로? 아, 2개의 소디움 아연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다? internal and external.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경세포예요. internal은 신경세포의 안쪽, external은 신경세포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active transport, 소디움 앤 포타시움 펌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소디움 아연은 3개 나가는데 포타시움 아연은 2개밖에 안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플러스 차지가 3개가 나가고 있고 플러스 차지가 2개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net,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차지가 바깥쪽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안쪽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깥쪽이 플러스 차지가 더 많겠죠. 왜? 왜냐면 3개가 나가는데 그에 반해서 2개만 들어오잖아요. 3개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깥쪽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면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resting potential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에서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resting potential. How can we maintain the resting potential? 이게 무슨 말이면 우리가 resting potential이라는 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potassium and sodium 펌프 때문이다. 이게 active transport인데 3개의 소디움 아연이 나가게 되고 2개의 포타시움 아연이 들어오게 된다. 이 뉴런 안과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3개가 나가니까 우리가 relatively the external part will be positive but the inner part is going to be negative. 그렇기 때문에 resting potential은 음수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active action potential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 지금 아까 어떤 거 얘기했지? 아, 여기. 마이너스 70. resting potential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죠. 자, 이 resting potential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아,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1번 파트가 어디야? 여기. resting potential일 때죠. 그래서 이 resting potential인 1번 파트에서 지금 어떤 게 일어났다? 아, 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에 의해서 지금 몇 개가 나간다? 3개의 소디움 아연이 나가게 되고 몇 개가 들어온다? 2개의 포타시움 아연이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펌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1단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좀 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2번 파트를 볼게요. 자, 2번 파트는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아, 노란색. 자, 2번 파트. 자, 여기는 지금 어떤 게 일어났지 보니까, 아, 갑자기, 자, potential이 어떻게 됐어? 높아졌어요. membrane potential. 그러니까 안쪽, membrane이니까 membrane potential. 세포 안쪽이 갑자기 올라가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증가했지? 너무 궁금한 거야. 아, 왜 증가했을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어떻게 되면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어떻게 되면 이제는, 자, 이번에서는 voltage gated sodium ion channel이 오픈한대요. 자, 이게 뭐면, 여러분들 이것도 1단원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voltage gated sodium ion channel이죠. channel. 이건 어떤 거예요? passive transport 일종이었어요. passive transport. 자, passive transport는 뭐였다? 아, high concentration to low concentration.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디움 채널은 뭐다? 소디움 아연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소디움 아연 채널인 거예요. 이 소디움 아연 채널에서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 단계를 봐야 돼요. 1단계에서 어떤 게 일어났지? 아, 소디움 아연이 바깥쪽에 더 많았죠. 우리가 펌핑을 했으니까. 그래서 펌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펌핑이 뭐다? low concentration에서 high concentration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디움 아연이 지금 계속 바깥쪽으로 갔다는 건 지금 바깥쪽이 소디움 아연 concentration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디움 아연이 굉장히 바깥쪽이 높으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된다? 이제 낮은 곳으로 diffuse 할 수 있다는 거야. It can diffuse from the high concentration towards the low concentration.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diffuse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diffuse 한다? 이 소디움 아연 채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디움 아연이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면 안쪽이 플러스가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플러스가 더 많아지겠죠. 소디움 아연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2단계에서는 지금 플러스 쪽으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 가볼게요. 3단계. 자, 3단계는 우리가 뭐 어떤 게 일어나고 있지? 자, 이게 갑자기 또 줄어들어요. 자, 뭐가 줄어든다? 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이제는 이 3단계에서는 소디움 아연 잔은 닫혔어요. 알겠어요? 닫혔어요. 그러니까 소디움 아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포타시움 아연 채널이거든요. 그럼 포타시움 아연이 우리 아까 다시 1단계에서 보면 자 포타시움 아연은 안쪽이 더 많다고 했죠. 안쪽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안쪽이 지금 포타시움 아연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으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얘가 high concentration에서 low concentration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포타시움 아연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diffusion이라고 하죠. 왜냐면 diffusion이라는 게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데로 가는 거니까 지금 안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voltage gated sodium ion channel을 통해서 소디움 아연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소디움 아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포타시움 아연. 제가 아까 소디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포타시움 아연 채널을 통해서 이 포타시움 아연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디퓨즈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플러스가 이제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죠.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바깥쪽이 이제 조금 더 relatively positive가 될 거고 안쪽이 negative가 되겠죠. 왜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플러스가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어떻게 되는데 negative가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그럼 얘가 이렇게 엄청 줄어들었죠. 엄청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증가하냐? 자, 증가하는 게 이제 4단계 여기 마지막 그림에 보여져 있는데 이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이제 둘 다 both channels are closed. 둘 다 이제 이 소디움 아연 채널이랑 이 포타시움 아연 채널이 지금 둘 다 닫힌 거야. 닫혔어요. 그럼 닫히고 나니까 뭐가 남았지? 아, 얘밖에 안 남았네? 얘는 계속 작동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였어? 이거는 뭐였더라? 소디움 아연 and 포타시움 아연 펌프였죠. 이 펌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펌프는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해요. 요렇게 두 개의 자, 제가 이게 좀 색깔이 많네요, 지금.
소디움 아이온 펌프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세 개의 소디움 아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두 개의 포타시움 아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시 resting potential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지금 전기적인 신호가 한번 일어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자, 이 그림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그림, 이 파트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 resting potential이 첫 번째 파트야. 자, 첫 번째 파트는 뭐다? 마이너스 70mV일 때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자, 왜 유지가 된다고? 아, because of the sodium ion and potassium ion pump. 이 펌프가 뭐다? 아, 우리가 low concentration에서 high concentration 이동을 시키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3 sodium ion 이 나가게 되고 2 potassium ion 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죠. 이 펌프에서. 그러니까 소디움 아연이 바깥쪽에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디움 아연이 바깥쪽에는 훨씬 많고, 그리고 포타시움 아연이 안쪽에는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소디움 아이온 3개가 나갈 때 2개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플러스 차지는 어디가 더 높다? 바깥쪽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은 relatively negative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esting potential일 때는 negative charge로 시작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올라가죠. 자, 이렇게 전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 depo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이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depolarization이 일어난다고? 아,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깥쪽이 지금 소디움 아연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소디움 아연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쪽이 높았으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농도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diffusion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높은데 바깥이 더 높으니까 이제 높은 농도를 갖고 있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동할 때 얘가 뭘 통해서 이동한다? 이 채널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채널을 소디움 아이온 채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디움 아이온 채널이 여기 열렸기 때문에 이게 열리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죠. 소디움 아이온이.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한 플러스 3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2번에서는 뭐가 열리는 거야? 소디움 아이온 채널이 열리는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 3번에서는 뭐가 열리냐? 3번에서는 뭐가 열리냐면,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보니까, 아, 내려간다. 갑자기 네거티브가 되네. 자, 네거티브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repolariza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repolarization은 왜 일어나냐? 자, 이게 네거티브 되는 건데, 왜 네거티브가 되나? 자, 이때는 소디움 아이온 채널은 열리지 않아요. 지금 닫혔어. 2번에서 끝났어요. 소디움 아이온 채널은. 이번에는 어떤 게 열린다? 포타시움 아이온 채널. 왜? 왜냐하면 우리가 1번 단계에서 이 펌프를 통해서 포타시움 아연이 안쪽에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타시움 아연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diffus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diffuse 하기 위해서 voltage gated potassium ion 채널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포타시움 아연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차지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바깥쪽이 어떻게 되겠지? 바깥쪽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안쪽은 이제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래 포지티브였다가 점점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이 과정을 repo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어. 우리 resting potential도 있었고 소디움 아이온 채널도 열렸고 여기서는 포타시움 아이온 채널도 열렸어. 그럼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resting potential로. 그래서 4단계는 다시 뭐다? resting potential 정상적인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소디움 아이온 and 포타시움 펌프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 둘 다 이 채널 둘 다 이제 작동하지 않고 뭐만 작동한다? 펌프만 작동을 하고 있고 이 펌프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처럼 소디움 아연 세 개가 나가고 그리고 2개의 포타시움 아연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다시 안쪽은 점점점 네거티브가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플러스 차이즈가 더 많으니까 바깥쪽이 좀 더 이제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이너스 70mV인 resting potential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각각 1번, 2번, 3번, 4번 과정의 이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펌프가 열리는지, 또 어떤 voltage gated channel이 열리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면서 왜 얘가 플러스가 됐다가 얘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현상들을 설명만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제가 1번에서 4번까지 설명한 이 과정 있죠? 이거를 또 describe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describe. 그리고 이런 describing 한 문제들은 8 mark question으로 이제 paper 2에도 많이 나오니까 1번에서 4번까지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잘 해보고 시험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